지금부터는 국내 뉴스에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송 작가가 뽑은 숨은 뉴스들,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천지가요, 대구하고 경북 봉화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천지 20대, 30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합숙소가 발견이 되고, 이들이 대부분 의료 관계나 요양 관계 쪽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러한 인력들을 교육하고 있는 센터를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 내지는 이런 인력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게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집단 감염의 원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요양병원, 정신병원 같은 이런 병원 안에서의 집단 감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이 병원을 통한 집단 감염의 배후에 이 신천지 교인들, 숨겨져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신천지 관련해서 질본이 이제 코로나 집단 발병이 일어났던 대구 요양병원, 이것도 요양병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청구 계획을 밝혔어요. 이걸 밝히고 나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이 알량하니 대한의사협회가 이 사항을 초래하지 않으면은 민간병원 선별진료소를 폐쇄하겠다고 정부를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방역 실패를 한 병원에 대한 책임을 의료진한테 넘기지 마라. 그럼 다른 병원은 안 그러는데 왜 니네 요양병원, 특히 대구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전수에 가까운 환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옮겼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고 의료 탄압이다. 지역 탄압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신천지 편을 들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과합니다, 신천지. 네. 제 내피셜로 확실하게 교인으로 추정되는 권영진 시장. 네. 권영진 시장도 대단한 헛발질을 이번에 해주었습니다. 정부가 11조 7천억의 추경을 우선 편성을 했고, 그중에 1조를 추가로 대구에 배정함으로써 대구에 2.5조 원 이상의 추경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일종의 읍소를 하던 대구시장이 당당하게 요구하죠, 매일매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은 선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다. 4월 15일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날짜 차이를 보면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이 절박한 상황에 죽을 지경에 있는 국민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15일날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주세요 해서 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23일날 와서는 선거 사무를 해야 되는데 복잡해가지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15일 선거 끝나고 하랍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날짜를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이 듣기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총선 다음이니까. 그렇지. 이게 총선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니다 하다가 지금은 선거에 집중을 할 때라고 하지요. 네. 왜 이 돈을 안 뿌리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징징대 갖고 받아낸 돈을. 듣기가 죽을 뻔했는데. 네. 그 돈을 뿌렸을 때 이게 혹시라도 정부의 덕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받고 이제 단순하신 분들은 이거를 말하자면 정부가 이 돈을 줬으니까 내가 표를 저쪽에 찍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반발표, 이탈표를 생각해가지고 자기네 대구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분노하세요. 권영진의 이와 같은 태도는 여러분들이 돈을 주면 돈을 먹고 배신할까봐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겠다는 결기를 가진 대구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돈 몇 푼 쥐어주게 되면 혹시라도 1번 찍을까봐 그 돈 지금 당장에 굶어 죽더라도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못 줍니다라고 하고 있는 지자체장을 여러분들은 또 찍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무리들하고 또 같이 결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미통당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얘들이 생각하고 있는 궁극적인 수준,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여실하게 보여주는 정말 그런 행태였다고 봅니다. 이건 엄청난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일해놓고 역풍 맞게 되면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배분하겠습니다 하고 또 돈 나눠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는가 두고 보자고. 근데 이미 그래도 빈정상할 거는 다 빈정상한 거 아닙니까? 물론 대구 시민이 죄가 있는 건 아니죠. 신천지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신천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호하고 이거를 정치 논리로 확대시키고 이에 대한 정당한 구상권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행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는 대구 시민들의 순수한 어떤 지역 사랑? 난 이거 지역 감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역 사랑이나 정치적 성향까지도 오염시키는, 모욕하는 결과라고요.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돈 줄게요. 시키는 대로 찍으면 돈 줄게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저는 뭐 대구 지역을 특별히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걸로 해갖고 국가적으로 뭔가 이제 차별이 생긴다든지 역감정이 생겨서 대구가 갈라파고스화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대구 지역을 둘러싼 그 야당과 정치권의 행태, 그리고 그 안에 소속돼 있는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른바 신천지의 배경에 있는 신천지와 배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력들의 행태는 이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들을 똑같은 국민으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혈세와 노력을 통해서 치료하고 요양시키고 또 이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을 들게 만들어요. 세계에서 가장 자랑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과연 이게 민주적인 거고 과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이, 이 자괴감이 든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지금 정치 얘기 나왔으니까 미통당 하는 그 꼬라지, 이거 원래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례대표 그 선정에 관한, 그러니까 비례 전문당이죠. 네, 비례용 당들에 대한 공천과 그 후보들 그 알력을 둘러싼 어떤 얘기들이 지금 뭐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이슈를 차지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뉴스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냥 누구를 제대로 뽑았네, 뭐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황교안 같은 경우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던데. 황교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알력을 넣었어요. 후보 누구를 심어라. 비례대표 누구를 심어라. 당에다가 미통당에다가 미통당이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미통당이 아니에요.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비례통합당. 네. 헷갈리시죠? 네. 자꾸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전혀 다른 당이라 그랬거든. 놀지는 전혀 다른 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당의 한성교 대표한테 압력을 넣어갖고 한성교 대표가 빡이 돌아가지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 알량한 권력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어떻게 되냐, 나는 못한다라고 마구 극렬하게 반응을 하다 그 다음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그 황 대표의 큰 뜻을 모르고 제가 함부로 말을 짓거렸네요. 난 그게 존경한다면서. 그게 더 웃겨. 맞아. 어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오늘은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더 웃겨요. 한 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했으면서.
사실 한선교가 그 비례 전문당인 그 비례통합당의 자기 의원들을 심고 그걸로 순번을 끌어올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후보자들을 지정하고 뽑는다고 하는 건 이건 엄연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100%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선관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일보나 일반 언론들은 황교안을 극찬하는 거예요. 한성계의 반란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압하면서 강단을 보여줬다. 미통당, 미한당은 별개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일종의 쉴드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러한 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미래한국당, 그 반면에서 이제 이제 민주시민당 이쪽도 어찌됐거나 이제 후보를 더불어시민당 말씀하세요? 예. 더불어시민당도 후보를 내놓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표는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중의 잣대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정표의 출연자들이 미래한국당은 정당한 행위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구태의연한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열민당에 대해서는 지금 지지율이나 열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깎아내리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언론이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동업자이고 그들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저는 뭐 누구를 찍어라, 뭘 어떻게 하라 하기 이전에 지난 그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사태 이후에 언론과 야당이 보여줬던 행태들이 어떻게든 국민의 단죄를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미세하다는 등 제1당이 미통당이 될 수 있다는 등 뭐 이런 허무맹랑한 여론조사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의 그 어떤 깨시민 의식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이겨낸 국민이잖아요.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도 이겨낸 민족이에요. 이따위 그 외부 앞잡이들 같은 정치 야합 세력들한테 속을 만큼 우리 국민들 어리석지 않습니다. 수준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선은 차분하게 기다려서 저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네, 우리는 국가와 미래만 보고 미래라고 보면 좀 이상. 아니 미래를 저놈들이 쓰기 때문에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싫어졌어 어느 순간부터. 네, 국가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